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피터팬 주터팬입니다. 평화로운 화요일 보내셨나요? 오늘 장이 좀 많이 안 좋았죠? 금일 증시 상황이 어땠는지 브리핑을 먼저 해드리고 오늘도 역시 기업을 분석하며 차트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한 줄 평으로는 공급난 이슈 속에 리오프닝 테마주의 선방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먼저 코스피의 하락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공급난 차질, 두 번째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아시아 증시에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에서 페이스북의 문제, 그리고 알파벳 급락에 나스닥은 마이너스 2%나 하락하면서 마무리되었죠. 다음으로는 공급 부족 우려, WTI, 서부 텍사스이죠. 그러니까 기름값이 7년 만에 최고치를 재경신했다라는 건데요. 얼마 전에 오펙에서 증산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석유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전력난에 따른 제조업 가동률 하락, 그리고 이에 따른 중국발 교역량 둔화 가능성에 HMM과 페노션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반면에 여행주들은 선방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호텔신라, 하나투어, 그리고 항공주들 흐름 오늘 괜찮았죠? 3분기 실적 부진 가능성에 셀트리온은 급락을 했는데요. 이 공매도 세력들이 언제까지 셀트리온을 괴롭힐지 주주분들의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약세를 기록하면서 마무리되었네요. 강했던 업종은 섬유, 의복, 그리고 유통, 약했던 업종은 의약품, 종이, 목재였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은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의 하락을 불러왔고요. 다행히 기관이랑 개인분들의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준 덕분에 조금 말아 올려주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달러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현재 1189원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코스피의 주봉인데요. 1차 지지밴드는 2943포인트에서 2976포인트 정도로 보여집니다. 하단에 닿은 뒤에 다행히 꼬리를 조금 말아 올려주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 가장 좋은 그림은 이렇게 하단 방어에 성공한 이후 조금 횡보하다가 여기를 뚫고 지지 받은 다음에 다시 상단을 테스트하러 가는 그런 그림이 연출되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뚫리게 된다면 2차 지지는 2874, 3차 지지는 2821 정도로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지 밴드에서 저가 매수를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분산 투자, 분할 투자 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실적 모멘텀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업종과 종목을 꼭 공부해 놓으셔야 되고요. 예수금은 최소 30%에서 40% 정도는 마련해 두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은 쉬운 듯이, 쉬운 일은 어려운 듯이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손절 혹은 비중 조절 같이 어려운 일은 아까워하시지 마시고 감정을 넣지 마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빠르게 쉽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이 쉬운 일은 어려운 듯이 해라 라는 말은 우리들이 버튼만 누르면은 종목이 바로 매수가 되잖아요. 시장에는 아주 많은 종목들이 있고요. 하지만 쉽게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공부하지 않은 종목, 이렇게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심사숙고하고 고려한 다음에 매수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쉬운 일은 어려운 듯이, 어려운 일은 쉬운 듯이 라는 말을 기억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 한전 KPS라는 회사이고요. 동사는 2012년부터 2020년 매출액 연평균 3.3% 성장하며 탈원전, 탈석탄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준 회사입니다. 발전소는 법적 의무 기한 내에 계획 예방 정비 공사를 진행해야 하고 특히 원자로 관련 정비 시장은 국가 안보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이 한전 KPS의 장점이고요. 이어 2025년까지 매년 추가될 원전을 고려하면 한전 KPS는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높은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덕분에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가지고 있죠. 배당주의 매력은 연말이 다가올수록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에 따라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5만원이라는 증권사 신규 커버리지 의견이 제시되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자, 먼저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화력,
원자력 발전소 등의 정비 사업,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를 정비하는 국내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발전소에 대한 정비 업무는 민간 업체와 동일하게 입찰을 통해 수주를 받고 있고요. 원자로와 관련된 부분은 특히 국가 안보랑 연계되는 등 민간 부분이 있어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의 주요 핵심인 원자로 이외에 터빈 등의 주변 설비는 민간 업체에서 수행하기도 하지만 원자로랑 관련된 70에서 75%의 정비 업무는 모두 한전 KPS에서 수행 중이라고 하네요. 거의 독점 중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 키워드는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건데요. 21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6.3% 그리고 40.6% 증가한 1조 3,858억 원이라고 합니다. 배당 성향 또한 40%에서 50%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21년도 50%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되네요. 그리고 계획 예방 정비는 이 주기성을 띄우지만 경상정비는 고정적 수입으로 인식해도 무난하다는 거죠. 고정적 수입이 있다는 거는 기업의 고정적인 캐시플로우, 돈의 흐름이 계속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한국전력 송배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독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동사는 원전 건설이 중단되어도 매출 인식이 되며 적어도 24년까지 신규 원전 사업 운전 계획이 있어 꾸준한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한전 KPS의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5만원이라고 하는데요. 22년 예상 주당 순이익에 19년, 20년 평균 PR 13.4배를 적용하여 산출된 수치이고,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추가 원전 상업 운전, SMR 등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성장성은 평범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 관점에 있어 특이사항은 따로 없고요. 수익성 측면에서는 한전 KPS는 효율적인 영업활동으로 수익성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의 업계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수한 수익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안정성, 종합적인 부채의 크기가 자본에 비해 크지 않고 지급 건전성이 매우 좋아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의 가치를 요약하자면 PBR 지표상으로는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요. 관련하여 살펴보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데이터는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 데이터이고요. 한눈에 보시기에도 이 기간의 매수세가 꾸준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인과 개인, 금융투자가 던진 물량보다 기간, 연기금, 투신이 매수한 물량이 훨씬 더 많고요. 특히 저는 기간과 연기금이 동시에 매수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마지막으로 월, 주, 일봉 차트를 살펴보실 텐데요. 바닥권에서 신뢰도 높은 거래량이 발생하여 한 번, 두 번, 세 번 무려 3개월 동안 큰 상승을 이뤄냈죠. 저항 밴드는 약 5만원에서 5750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월봉 이동평균선은 정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는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차트상 다행인 부분은요,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왔으면은 이 모멘텀이 죽었다, 상승 파동이 좀 망가진 것 같다라고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적당히 눌린 덕분에 아직 상승 추이가 남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주봉입니다. 주봉은 주봉 11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덕분에 추세 상당히 괜찮구나 라고 볼 수 있겠고, 주봉상 단기 저항은 42,350원으로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받는다면 1차 목표가인 47,700원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47,700원을 돌파한다면 증권사 목표가인 5만원까지 도달할 수 있겠죠. 1차 목표가에서 적어도 물량의 일부를 수익 실현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상승이 나온다면 말이죠. 늘 분할해서 접근하시고 분할해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을 살펴보실 텐데요. 39,600원에서 46,50원은 지지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해당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주가의 상승 탄력은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단기 저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2,350원, 1차 목표가는 47,700원, 2차 목표가는 5만원 근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오늘날의 자리부터 저는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겠다, 혹은 정찰병 정도 보내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근거로 월봉, 이동평균선 정배열, 주봉, 11선 위에서 놀고 있고, 일봉, 그리고 거래량 증가하고 있죠. 기간과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수세까지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손실을 볼 확률도 있지만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손익비, 상승의 폭이 더 높을 것이라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네요. 오늘의 간단한 결론입니다. 탈원전, 탈석탄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준 회사이며 진입장벽이 높다는 원자로 관련 정비시장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 한 달 동안 기관에서 집중 매수, 연기금의 매수가 포착되었고요. 그럼에도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늘 안전하게 분할해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은 건전한 회사를 찾아내고 공부하는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느라 바쁘신 분들의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가정을 돌보시느라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공부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